나를 찾아가는 여행. 매주 이 시간은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입니다. GBC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디퍼런스 연구소 미국 본부에서 섬기고 있는 오동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적 디퍼런스 요소 가운데 두 번째 요소인 섬김, 즉 수인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섬김의 특성을 계속해 나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적 디퍼런스 진단 검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영적 디퍼런스 진단 검사지에는 70문항이 있고 그것으로 진단 검사를 하면 개개인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요소들, 즉 영적 인지, 섬김, 가르침, 격려, 구제, 다스림, 긍휼이 점수별로 나열이 되는데 처음 1, 2, 3 순위에 나오는 요소들이 본인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 디퍼런스 요소인 것입니다. 섬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이며 교회의 직분 가운데 하나인 집사가 영어로 디컨,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이죠. 집사와 섬김의 단어의 어원은 먼지 가운데서 일을 하는, 먼지 가운데서 뛰어다니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섬김은 완전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여 일을 시작하면 일을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꼼꼼하고 일을 보는 눈이 정확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이죠. 이 섬김을 강하게 지니신 분은 스스로 많이 피곤합니다. 일단 일에 손을 대면 누가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을 해나가니 많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섬김이 강하게 있으신 분은 남들과 같이 일하는 것보다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 솜씨가 워낙 탁월하고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 그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섬김은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섬김의 약점으로 또한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섬김이 있으신 분이 어떤 조직을 맡을 때에는 그 조직을 크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분담하여 맡기는 훈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완전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디퍼런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섬김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기질적인 면에서 우울질이 그러한데요.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섬김은 일과 관련해서 완전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반면에 우울질은 삶의 모든 면에서 완전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죠. 따라서 어떤 분이 영적 디퍼런스인 섬김이 있고 육적 디퍼런스로 우울질이 있는 분은 누구보다도 완전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십니다. 섬김이 있으신 분은 주변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섬김은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잘하지요. 이런 분은 쓰지 않는 물건은 즉시 버리고 싶어하고 책장을 보면 정리정돈도 아주 체계적으로 해나가지요. 섬김과 제의, 즉 판단형을 지닌 분은 삶 가운데 정리정돈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자신의 집에 소유하고 있는 책들을 도서실에 도서분류법에 의해서 정리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야만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아주 불편해하는 거죠. 섬김은 손님 대접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부부에게 함께 섬김이 있다면 그 집에는 손님이 끊어지지 않을 거죠. 하지만 부부가 둘 다 섬김이 있다고 해도 혼적 디퍼런스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손님 대접하는 일에서도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불편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혼적 디퍼런스 가운데 J형과 P형이 있어요. J, 즉 판단형의 사람은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P, 즉 인식형의 사람은 계획을 세워 일해 나가기보다는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즉흥적인 방식으로 일해 나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섬김이 있으므로 집에 손님을 초대하여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하고 일치하지만 혼적 디퍼런스의 차이가 있으면 초대하는 방식에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두 분 다 섬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혼적 디퍼런스가 P, 즉 인식형이고
권사님은 제2 판단형입니다. 주일날 권사님은 교회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먼저 집에 돌아와 쉬시고 장로님은 교회 찬양대 책임을 맡고 있어 찬양 연습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주일날 찬양 연습을 시작하면서 장로님이 찬양대원들에게 오늘은 찬양 연습을 마친 후에 우리 집에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함께하고 갑시다. 이 말들을 다들 좋아하지요. 이제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이제 찬양 연습 막 시작하는데 마친 후에 우리 집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기로 했어. 간단하게 먹지 뭐 한 15명가량 갈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권사님도 섬김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찬양대원들을 식사 대접하는 그 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장로님이 즉흥적으로 일을 결정하여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싫은 겁니다. 손님 대접하는 일을 장로님은 자신의 혼적 디퍼런스인 P를 따라 진행해 나가고 권사님은 J를 따라 진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분 가운데 섬김이 있으신 분은 음식 솜씨가 뛰어난 분이 많다고 했죠. 권사님이 마음에는 싫지만은 꾹 참고서 집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부랴부랴 저녁을 준비합니다. 음식 솜씨도 뛰어난지라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도 나름 음식을 잘 준비하여 섬겼습니다. 다들 집에 돌아간 후 장로님이 권사님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몸이 피곤했는가 보지? 아니요, 피곤한 거 없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 표정이었어. 오늘 저녁에는 찬양대원들 식사 대접하는 게 좀 싫었는가 보지? 내가 이제 식사 대접하는 것을 싫다고 했어요. 그럼 얼굴이 왜 그랬어? 싫은 표정이었잖아. 내가 조금 민망했어. 내가 손대접을 언제 싫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랬지? 계획도 없이 갑자기 집에 오니까 그렇죠. 손님을 초대하려면 미리 계획된 가운데 초대해야 나도 메뉴를 정하고 시장 가서 재료도 준비하고 하지요. 그렇게 갑자기 집에 온다고 1시간 전에 불쑥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이 간단하게 먹는다고 했잖아. 라면 먹어도 되니까 말한 거지. 어떻게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라면으로 때우겠어요? 더구나 주일 찬양 연습 마치고 오는 건데. 부부에게 함께 섬김이 있다고 해도 부부와 상대 배우자의 혼적 디퍼런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상대방의 디퍼런스와 그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거기에 맞춰 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면에서 부부의 삶이 윤택하고 즐거움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디퍼런스를 어느 한 면으로만 보기보다는 영, 혼, 육 이 세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전인적으로 보고 이해할 때에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 주 시간에 섬김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칼럼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401-0691 714-401-0691 미주 디퍼런스 연구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